안녕하세요. 엔젤라 케이크 공방의 강사 정희정입니다. 오늘은 수제 팥소를 넣은 찹쌀떡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재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적두, 소금, 전분, 설탕, 찹쌀가루, 그리고 찜기, 물엿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재료들은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구하셔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처음 팥 삶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과정, 팥 삶기를 할 건데, 팥은 계량컵 1컵을 넣으시면 되는데, 계량컵은 200ml 계량컵이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. 이거 냄비에 붓고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자작히 붓고 불에 올릴 겁니다. 깨끗이 씻어온 팥을 물을 자작하게 부은 다음에 소금을 한 꼬집 넣은 뒤에 불을 켜요. 그리고 물이 끓어오르면 이거를 한번 헹구고 새물을 충분히 받아서 다시 끓일 거예요. 첫 번째 끓인 물은 왜 버리나요? 팥에 사포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포닌 성분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 없어지는 사포닌 성분을 버리는 거예요. 팥을 끓일 때 소금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? 간이 돼야지 더 맛있거든요. 사포닌 성분이 수용성이어가지고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그 성분을 빼려고 한번 삶아서 버리는 거지, 팥을 불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, 작업이. 그래서 한번 끓으면 끝이에요. 선물을 버린 팥에 물을 충분히 부은 다음에 센 불에서 40분 끓여줄 거예요. 물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될까요? 이게 끓어서 뭐 쫄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을 충분히 넣고 끓이다가 물이 자작하게 줄어들면 물을 한 컵씩 추가하시면서 다시 끓여주시면 돼요. 쫄지 않게 네.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. 네. 충분히 삶은 팥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.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손으로 으깨보시면 되는데 뜨거우니까 주의하세요. 그리고 잘 익은 팥의 상태는 이렇습니다. 잘 삶아진 팥으로 팥소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삶아진 팥 계량컵으로 대략적으로 2컵 정도. 집에서 많이 만드실 때에는 4컵, 6컵 이렇게 하셔가지고 양 늘리셔서 물엿이랑 설탕, 소금 조절하시면 돼요. 설탕 4큰술, 지금은 삶은 팥 2컵 기준이에요. 4큰술, 물엿 2큰술. 계량 스푼에 물엿이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할게요. 그리고 소금 4꼬집. 소금은 드셔보시고 제 입에 맞게 조절해 주셔도 좋아요. 그리고 불을 켜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불 조절이 힘드시니까 처음부터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중불에서 하시면 좋아요. 설탕이 나오면 물이 생기거든요. 이 물이 앙금 정도의 대기가 될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. 코팅된 후라이팬에 하실 때는 덜 저어 주셔도 되는데, 지금 이런 냄비에 하실 때에는 자주 저어 주시면 밑이 들러붙지 않고 좋아요. 알갱이를 살리는 게 좋을까요? 으깨는 게 좋을까요? 개인의 취향이어가지고
팥소를 만들어주면 네. 한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지금 설탕이 양이 적고 방부제가 안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빨리 드셔야 되거든요. 일주일 정도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둔 팥은 팥빙수에 넣어 드시면 맛있어요. 지금은 팥빙수에 넣어 드시기 좋은 상태거든요. 자, 수분이 자작하게 없어지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수분이 많아도 상관없고 덜 있어도 괜찮아요. 좀 촉촉한 찹쌀떡을 원하시면 수분을 덜 빼시면 되고, 좀 고슬고슬한 찹쌀떡을 원하시면 수분을 많이 날려서 되직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요리는 틀린 과정은 없고 다른 과정이 있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. 요 정도면 촉촉한 상태의 앙금이에요. 이렇게 충분히 만든 앙금은 부으셔서 식히는 게 좋아요. 뜨거워서 작업하기 힘드니까 충분히 식혀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. 잘 만들어진 팥소를 적당한 크기로 동그랗게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 둘게요. 큰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만드셔도 되고, 또 유치원생들 입에 들어가게 작게 만드셔도 돼요. 눈으로 대충 만들기 힘드실 경우에는 15g씩 소분하셔서 만드셔도 좋아요. 손은 많이 가도 우리 국산 팥으로 만드는 찹쌀떡이 진짜 맛있거든요. 혹시 잘 안 뭉쳐지면 어떡하죠? 잘 뭉쳐져요. 잘 안 뭉쳐지진 않아요.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못 만드셔가지고 네. 이게 좀 부스러진다거나 하면은 약간 응급처치를 할 수 아, 있어요.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다 이렇게 잘 뭉쳐져요. 물엿을 넣었잖아요. 그래서 끈적이기도 하고. 파다리 살아있게 만드셔도 되고, 파다리 싫으신 분들은 20분 더 삶으셔가지고 팥을 완전히 으깬 다음에 만드시면 부드러운 팥소가 돼요. 찹쌀떡을 찔 건데 계량컵으로 4컵 정도 부피 계량할 거예요. 부피 계량이 힘드신 분은 400g 넣으시면 됩니다. 계량컵 2컵당 한 큰술의 설탕이 필요하거든요. 설탕 2큰술. 그리고 물은 찹쌀이 소보루 상태가 되도록 몽글몽글하게 만들면 가장 좋은 상태이거든요.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물량 맞추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4큰술을 부어보고 찹쌀가루를 골고루 잘 섞어요. 물이 들어가서 뭉쳐지긴 하지만 아직 물을 더 추가할게요. 점점 소보루 상태가 되는 게 보이죠?
소보루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저희 빵집에서 소보루 빵 드시잖아요.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가루를 소보루라고 하거든요. 소보루 빵. 그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몽글몽글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대나무 찜기에 꼭 젖은 면보를 깔아 주시고요. 나중에 찹쌀이 잘 쪄지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설탕을 한 큰술 뿌려 줄게요. 혹시 설탕이 뭉쳤으면 손으로 골고루 펴 주셔도 돼요. 이런 상태에서 소보루 상태를 만든 찹쌀가루를 부어 줍니다. 찹쌀의 양이 작아서 잘 쪄지긴 하는데 여기 수증기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찹쌀가루가 더 잘 쪄져요. 김이 오른 찜기에 대나무 솥을 올릴게요. 그리고 25분을 찌면 돼요. 그럼 이걸 혹시 다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약간 초보들은 이게 항상 익었나 안 익었나 이게 궁금하니까. 하얀색이 투명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. 그럼 중간에 열어봐도 괜찮나요? 상관은 없는데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좀 꼭 참으시고. 거의 25분이 다 되었을 즈음에 다 됐나 궁금하면 열어서 네. 흰색이 투명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. 김 오른 찜기에 25분 찐 잘 쪄진 떡을 볼게요. 뜨거우니까 장갑, 면장갑 끼고 꼭 비닐 장갑 착용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원래는 테프론 시트에 하는 게 좋은데 가정에서는 구하기 힘드시니까 도마에 그냥 우리 사용하는 일반 비닐 끼우시고 이렇게 김 바른 다음에 떡을 부어주시면 돼요. 젖은 면보에 설탕을 뿌려서 설탕이 녹으면서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. 자, 요렇게 찹쌀떡을 잘 뗀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면 돼요. 잘 쪄진 찹쌀떡은 여러 번 접어서 떡매로 치듯이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접어서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더 쫄깃하고 맛있는 찹쌀떡을 만들 수 있어요. 뜨거우니까 꼭 주의하세요. 이걸 접는 방향이 있을까요? 아니요,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열심히 치대 주시면 돼요. 몇 번 정도가 좋을까요? 손으로 해보고 한 김 식을 때까지. 이걸 들고 치면 또 더 쫄깃해지는 효과가 있긴 한데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살살 조심해서 할게요. 옛 고서에는 꽈리가 일도록 친다고 나와 있거든요. 떡매로 치는 효과를 손으로 주고 있어요.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떡을 넣을게요. 그래서 떡이 미지근한 손의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줍니다. 잘 쪄진 찹쌀떡을 손 온도쯤으로 식혀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예쁜 찹쌀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자, 떼실 때에는 엄지, 검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떼주시는 게 좋아요. 찹쌀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손으로
살짝 호떡 만들듯이 넓힌 다음에 소를 하나 넣고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분이 하나씩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찹쌀이 찰기가 있기 때문에 살살 밀어도 잘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집에서 만드실 때에는 조금 못난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떡을 좋아하시면 떡을 더 크게 떼시면 되고, 떡의 식감을 싫어하시고 팥을 좋아하시면 떡을 조금만 떼시면 돼요.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전분위에 찹쌀떡 놓으실 때 꼭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. 찹쌀떡이 전분에 붙지 않으면 다 붙어서 나중에 떼기 힘들거든요. 여기 마무리된 부분은 미우니까 뒤집어서 놓을게요. 기름 같은 거 붙여야 되나요? 네, 식용유, 카놀라유, 해바라기 씨유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올리브유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돼요. 올리브유는 향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떡에 올리브 향이 나거든요. 이렇게 가루를 묻힐 때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면 예쁜 찹쌀떡이 돼요. 가루의 양은 얼만큼 좋을까요? 가루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찹쌀떡이 붙지 않은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이 정도. 그리고 떡이 공기 중에 닿으면 빨리 굳거든요. 이게 굳는 역할도 막아줘요. 산소와 차단을 시켜가지고. 근데 이게 전분 가루이기 때문에 많이 묻히고 싶어도 다 떨어져요.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면 네. 한 번만에 먹을 양이 아니라 조금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럴 때는 보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상온에 보관하시고 냉동 보관하시면 좋고요. 냉장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. 떡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온도가 냉장 온도거든요. 오래 보고 드실 거면 냉동 보관 추천드려요. 팥을 만들어서 앙금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는 찹쌀떡 만들기 집에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엔젤라 케이크 공방의 정희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